진시 황제. 두 번째 이야기, 대륙을 평정한 진나라. 이번 시간에는 천하통일로 향하는 진나라의 상황과 그 인물들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35년, 진왕정 11년. 진왕정은 후에 진시 황제에 오른 인물입니다. 천하통일 때까지는 진왕정으로 호칭합니다. 이때 진왕정의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진나라가 천하의 위험을 떨친 것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진나라 군대를 이끈 주요 인물로는 대장군 왕전과 장군 황기, 장군 양단화, 장군 목무 등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출전하면 이겼고 싸우면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진나라 병사들은 다른 6나라에 비해서 사기가 드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진나라 정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적의 목을 베어 가져오라. 하나를 가져온 자는 하나의 상을 하사할 것이고 많이 가져온 자에게는 많은 상을 하사할 것이며 벼슬도 내릴 것이다. 적의 목을 베어오면 지금으로 치면 현찰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진나라 병사들은 진격 명령이 떨어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진했습니다. 그 용맹함에 6나라의 군대는 감히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진나라가 6나라의 땅을 빼앗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이때 진왕정의 군대 통솔력이 제법 지혜로웠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대장군 왕전의 지략이라고 했는데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진나라를 제외한 6나라는 병사들이 군대 부역을 위해 들어오면 예정된 날이 지나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진나라의 공격에 방어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비와 아들이 함께 군대 부역을 지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집에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 백성들은 굶주렸고 나라는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 착취가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 다른 나라로 도망치거나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천하가 전쟁에 휩싸이니 거리에는 시체가 나뒹굴고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탄지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흙과 숯의 고통이라는 뜻으로 군주가 포악하고 착취가 심하여 백성들의 삶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지경을 말합니다. 반면에 진나라 군대 무역은 달랐습니다. 군대가 전선으로 출발하기 전에 항상 제외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전쟁에 참여한 자는 귀가시켰습니다. 집안에 농사지을 남자가 없는 병사는 귀가시켰습니다. 아비와 자식이 함께 부역하는 경우에는 아비를 먼저 돌려보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부역하는 경우 장남을 우선 돌려보냈습니다. 이 조치는 병사들의 사기를 드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군대뿐만 아닙니다. 진나라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자들이 귀가하자 농사 지을 인력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진나라는 전국 칠흥 중에서 가장 식량이 풍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군대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나라 병사들은 풍족하여 군대를 따랐고 다른 6나라 병사들은 굶주렸으니 군대를 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듬해 진왕정은 재상 여부리를 파면시켰습니다. 이는 한 신하의 상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하가 아래였습니다. 노예의 반란 사건에 여부리가 깊숙이 관련되었다고 합니다. 하오니 여부리도 반란죄로 다스리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진왕정은 여부리를 어떻게 처리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부리를 단숨에 제거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았습니다. 여부리가 이전 장양왕 때 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왕정은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때 진나라 신하들은 여러 상황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이는 여부리를 용서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제거할 것인가 였습니다. 진왕정 10년 10월 조정회의에서 왕은 전격적으로 재상 여부리를 파면시켰습니다. 이때만 해도 진왕정은 여부리를 죽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러나게 하는 정도로 여부리의 세력을 잠재우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물론 여부리는 바짝 긴장했습니다. 이거 혹시 나를 죽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여부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거처인 하남으로 낙향했습니다. 도 함양을 떠날 때 그 행차가 소박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천하갑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조금이라도 진왕정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부리는 하남에 내려오자 자신이 낙향한 처지임을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전국 4대 귀공자처럼 자신도 안방 정치를 실행했습니다. 가진 재산이 워낙 많았으니 여전히 여부리를 찾는 문객들도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여부리는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은 여부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나라 정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내었던 것입니다. 여부리를 찾아오는 빈객들은 나날이 늘었습니다. 이는 여부리가 자신의 건재함을 대외에 알린 것입니다. 진왕정이 여부리에 대한 보고를 받자 그만 노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여부리가 여전히 진나라 정치에 관여한단 말인가? 이 보고는 여부리에게 아주 불리했습니다. 치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왕정은 바로 결심했습니다. 여부리를 살려두었다가는 그가 무슨 일을 꾸밀지 알 수 없다. 그를 죽여 후한을 없애야 한다. 이는 혹시라도 여부리의 반란이 두려워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진왕정은 바로 여부리에게 유배를 명했습니다. 그대가 진나라에 무슨 공로가 있었나? 무슨 공로로 진나라가 그대에게 하남을 봉업하고 10만호를 시급으로 주었는가? 그대가 진나라와 무슨 혈연 관계가 있기에 중부라고 불렸는가? 그대는 지금 당장 가족과 함께 촉당으로 옮겨 살아라. 여부리는 이 명령을 받자 몹시 두려웠습니다. 여부리를 따르는 가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여부리는 크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재상에서 물러났을 때 하남을 진나라에 돌려주고 조나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때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가?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부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순순히 유배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유배를 떠나면 가는 도중에 군사들의 공격을 받아 소리 소문 없이 참수를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자신이 정적들을 제거할 때에 여러 번 실행했던 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왕정의 유배 명령은 가만히 있어도 죽음이요 자리를 떠나도 죽음뿐이었습니다. 이제 여부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고자 몸부림을 쳐본들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았던 겁니다. 여부리는 결국 어쩌지 못하고 촉으로 유배 떠나기 전날 독주를 마시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천하제일갑부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싸여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 것입니다. 태사공 사마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부리는 권세를 누려 자신의 하인인 노예까지 존귀하게 만들었다. 진시황이 태우를 만나러 옹땅으로 가자 노예는 태우를 꿰어 반란을 일으켰다. 진시황이 공격하자 노예는 패하여 3대가 멸족했다. 그리고 여부리도 어처구니 없게 이 사건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었다. 노나라 공자가 말한 대로
명성만 있고 실속은 없는 자가 바로 여부리가 아니겠는가? 여부리가 죽자 그의 장례는 진나라 군대의 경계 속에 아주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여부리를 추종하는 이들과 가신들이 진나라 군대 몰래 비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진나라 조정에서 이를 알고 급히 대책을 세웠습니다. 반란을 도모한 자를 추종하다니 이는 반란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당장 그들을 잡아들여라. 이때 비밀 장례에 참가한 사람 중에 다른 나라 출신들은 바로 추방했습니다. 진나라 사람으로 고위직인 녹봉이 600석 이상인 자는 바로 관직을 박탈했고 고향으로 내쫓았습니다. 중간 관리인 녹봉이 500석 이하인 자는 관직을 한 단계 낮추고 먼 지방으로 발령냈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진왕정은 노예나 여부리처럼 반란을 주도한 자는 그 삼족을 참수하고 그 재산과 노비를 모두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천하갑부 여부리의 모든 재산은 그렇게 진나라에 귀속되고 말았습니다. 이해 가을에 진왕정은 촉으로 유배된 노예의 가신들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4천 가구가 떠나서 살아서 돌아온 가구는 몇 가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면 덕분이었는지 진나라를 오래 괴롭혔던 가뭄이 끝나고 8월에는 비로소 큰 비가 내렸습니다. 기원전 234년 여섯 나라가 합종을 맹약하고 진나라를 공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진왕정은 여섯 나라 연합군이 공격할 것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때 장군 황기가 아뢰었습니다. 소신에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적을 이용하여 또 다른 적을 제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섯 나라의 합종은 바로 깨질 것이고 우리 진나라는 그 틈에 여섯 나라의 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법의 한 전략으로 이의제의라고 합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뜻입니다. 적을 이용하여 또 다른 적을 제압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진왕정은 바로 조나라의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사신이 조나라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우리 진나라 왕께서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조나라와는 상호 우호 관계로 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나라는 연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연나라는 여섯 나라 합종에 참여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우리 진나라와 관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사신이 왕래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는 연나라의 제안을 과감히 거절할 생각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거짓을 말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나라와 관계를 단절할 테니 그때 조나라는 연나라를 공격하십시오. 우리는 일절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나라는 아주 쉽게 연나라 땅을 빼앗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조나라는 우리 진나라의 우호관계의 표시로 먼저 땅을 바치십시오. 만약에 조나라가 진나라에 한 개를 바친다면 연나라에서 10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조나라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나라를 공격하려 했는데 그때마다 진나라가 쳐들어올까 두려워 실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조나라는 이 비밀 제안을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표시로 산이 많은 서쪽 5개 성을 진나라에 바쳤습니다. 그러자 진나라는 다음날 대회에 공표했습니다. 우리 진나라는 연나라와 관계를 전부 파기한다. 연나라의 어떤 제안도 거절한다. 이는 연나라가 여섯 나라와 합종을 맺어 우리 진나라를 공격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진나라는 연나라를 돕지 않을 것이다. 이 공표와 동시에 조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여섯 나라의 합종 맹약은 이렇게 한순간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조나라는 연나라를 공격해 상국지역 36개의 현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진나라는 이리처럼 교활했고 연나라는 너무 나약했고 조나라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장군 황기는 이 계책으로 진왕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나라와 조나라의 밀학은 이듬해 바로 깨어졌습니다. 장군 황기가 이끄는 진나라 대군이 조나라를 공격한 것입니다. 조나라는 진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은 터라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나라 장군 호첩이 결사항전으로 진나라 군대를 방어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진나라 군대의 앞길을 막는 자는 모조리 죽여라. 진나라 병사들이 맹수같이 돌진해 조나라 병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이 싸움에서 조나라 장군 호첩이 죽었고 조나라 병사 10만 명이 목이 베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참혹한 대량 학살의 소식을 듣고는 진나라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나라가 기침만 해도 동쪽 6나라는 경기를 일으킬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한나라는 가장 먼저 진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사마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진왕정이 진나라 군영에 행차하여 병사와 장군을 독려했다. 그날 마침 해성이 동쪽에 나타났다. 진나라는 이를 기란 징조라 여겼으나 조나라는 이를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 이에 조나라 군대는 사기를 잃었고 진나라 군대는 사기가 드높았다. 같은 해 10월에 장군 황기가 재차 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황기는 이번에는 조나라를 끝장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라에 아직 1000명이 남아 있었던지 북쪽 국경수비대 장수 이목이 등장하여 진나라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이목은 조나라 북쪽 흉노의 침입을 방비하는 장수였습니다. 병사들에게 활쏘기와 말타기를 철저히 훈련시켰고 넉넉히 군량을 지급해 조나라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흉노가 감히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조나라 국경 병사들은 강하게 훈련된 군대이니 진나라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목은 병법에 뛰어났고 지략과 전술이 능했습니다. 비지역에서 장군 황기가 이끄는 진나라 군대를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후로 진나라가 여러 차례 조나라를 공격했으나 그때마다 이목의 병법에 농락당하여 패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는 조나라 공격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진나라의 동진 정책이 갑자기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때 조나라 선비들은 이목을 추앙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장수 밑에는 약하고 비겁한 병사가 없다. 이를 줄여서 용장약졸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는 토끼나 사슴 같은 약한 병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사슴이 이끄는 군대에는 호랑이 같은 병사가 없다는 졸장 강병과 대꾸로 쓰입니다. 진왕정은 조나라 진격이 막히자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장군이 조나라 이목 하나를 이기지 못한단 말이냐. 참으로 답답하구나. 그러자 신하 이사가 아뢰었습니다. 지금 진나라 장군 그 누구도 조나라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장군들이 공로가 넘쳐나도 나라에서 제대로 상을 주지 않으니 주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을 세웠다가 혹시라도 패하면 상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크게 질책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오니 대왕께서는 상과 벌을 명확히 한다고 포고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조나라를 깨 부술 겁니다. 이에 진왕정이 바로 포고를 내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는 장군에 봉하고 땅을 하사한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상장으로 승진시키고 지역의 우두머리인 대부에 봉한다. 이는 진나라가 평상시 공로보다는 전쟁에서 세운 공로를 더 중시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전쟁의 공로를 줄여서 군공이라 합니다. 이제 군공이 있으면 비록 천민이라도 벼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왕실의 혈연이나 대부 귀족이라도 군공이 없으면 권한과 대우가 줄었습니다. 당시 6나라의 선비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나라는 호랑이와 이리와 같은 나라다. 진왕정이 명령하면
진나라 병사들은 적을 향해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 무지막지하고 무시무시한 나라라 한 것입니다. 상과 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100년 전 진나라 효공 무렵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변법 개혁으로 진나라의 법치와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쟁에서 공이 있는 자를 대우하고 공이 없는 자는 대우와 특권을 줄인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들은 특권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상황과 매번 충돌을 빚었습니다. 마침 효공이 죽자 상황은 진나라 귀족들의 모함을 받아 반란죄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처참한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상황의 변법 개혁이 진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과 벌을 명문화하고 실행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겠는가? 하지만 이는 진나라의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질서를 잡아가면 다른 부분에도 그 질서가 적용됐고 결국은 나라 전체가 질서를 잡아갔던 겁니다. 조정의 어지러운 지기가 바로 정리됐고 군대의 혼란한 서열이 바로 정리됐고 가문의 위계가 중심이 잡혔던 겁니다. 진나라 군대가 천하 강군이 된 것은 바로 상과 벌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잘난 놈 하나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 후세가 그 덕을 독특히 본 것입니다. 진나라가 이런 법치 개혁을 이룬 배경에는 문화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나라에는 대외적으로 문화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서쪽 똥강아지라고 놀림을 받는 신세였으니 무슨 내세울 문화가 있었겠습니까? 춘추시대 노나라에서는 인이예지신을 표방하는 유학이 유행하였고 작은 송나라에서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묵가의 겸해가 호응을 얻었습니다. 남방의 초나라에서는 도가가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유학의 인이예지신은 너무 이상주의였고 도가의 자연주의는 너무 고루했고 묵가의 겸해는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상황이 진나라 효공에게 법가를 인정받은 것은 바로 현실적이며 실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바로 손해와 이익을 구분할 수 있었으니 법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때부터 진나라가 빠르게 발전했고 군대가 강해진 것입니다. 신하 이사는 이어 병력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가구마다 호족을 정리해야 부역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의 수를 늘릴 수 있고 군대는 위험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에 진왕정이 호족법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진나라 군대는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초나라 병력 100만 명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 병사는 훈련된 군대였고 초나라는 마구잡이로 부역에 동원된 군대였습니다. 기원전 232년 앞에서 한나라는 일찍부터 진나라의 신하가 되기를 자청했다고 했습니다. 한나라는 항상 진나라가 쳐들어올까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진나라와 가장 가까웠고 진나라가 가장 먼저 멸망시킬 것이라고 계속해서 소문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는 이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비를 진나라에 파견했습니다. 한비는 한나라의 신하로 왕족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배움의 재주가 있었고 혁명과 법수를 터득해 법가를 주장했습니다. 전해지는 기록에는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어 변론에는 서툴렀으나 문장에는 그 누구보다 재능이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젊어서는 스승인 순자에게서 제왕학과 처세술을 배웠습니다. 이때 후에 진나라 재상에 오른 이사와 동학이었습니다. 배움과 학식은 항상 한비가 월등했는데 이로 인해 이사는 한비에 대해 깊은 반감을 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한비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비가 진나라에 온 과정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한비가 한나라 왕 한안에게 정책을 건의했습니다. 대왕께 아뢰옵니다. 지금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대왕께서 나라의 권력을 움켜쥐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나라의 법을 개정하여 왕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왕의 권한을 법에 명시하면 신하를 통제하거나 군대를 통솔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런 후에 나라 안에 인재를 등용하여 부국강병에 힘쓴다면 천하 어느 나라도 감히 한 나라를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한비의 건의를 반대했습니다. 한비의 건의는 그럴듯해 보이나 전혀 실현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의 천하는 진나라가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어찌 진나라를 이긴단 말입니까? 한비의 의견은 천하 정세를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 대왕께서는 마음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비의 건의는 무시당했습니다. 이는 신하들이 한나라를 진나라에 팔아넘기려는 속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온 한비는 크게 통탄했습니다. 나라가 쇠퇴하는 데에는 다 까닭이 있다. 유학자는 경전으로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무인은 무력으로 나라를 망치기 때문이다. 군주는 나라가 태평할 때에는 글 읽는 선비를 총애하고 나라가 위급할 때에는 장수를 중용하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위급한 때인데 나라를 지킬 장수는 없고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자들은 전혀 쓸모없는 자들이다. 정작 위급할 때 써야 할 자들은 간신들의 모함으로 모두 조종을 떠나 있지 않은가. 아, 슬프고 무상하도다. 한비는 충직한 신하들이 사악한 권신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부국강병과 정치적 성패와 인간의 심리를 관찰해 10만여자의 글을 저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한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나라 신하들은 이미 진나라 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비의 저술들이 그저 버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한나라에 파견된 진나라의 한 관료가 우연히 한비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나라로 돌아갈 때 그것을 소중히 여겨 가지고 갔습니다. 관료가 이를 진왕 정에게 바치며 아뢰었습니다. 이 책에는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계책과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이 진나라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진왕 정이 한비의 문장을 읽어보더니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참으로 여한이 없겠다. 그러자 신하 이사가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이 책은 한나라의 한비라는 자가 저술한 책입니다. 그 말에 진왕정이 바로 명했습니다. 가서 한비라는 자를 우리 진나라에 보내지 않으면 당장 한나라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라. 진나라 사신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한나라 왕은 서둘러 한비를 진나라로 보냈던 겁니다. 진왕정이 한비를 보자 아주 반갑게 대해주었습니다. 한비로부터 부국 강병과 법치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그만 크게 감동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 진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진왕정은 한비의 지혜가 아까워 진나라에 오래 머물도록 억류시켰습니다. 물론 나중에 한비를 진나라의 인재로 쓰려는 의도도 약간 있었습니다. 한비가 당분간 진나라에 머물 것이라는 소식에 가장 긴장한 사람은 진나라 왕실에 근무하는 이사였습니다. 이사는 혹시라도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진왕정은 여러 나라와 전쟁으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비를 직접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사가 이 틈을 노려 진왕정에게 아뢰었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천하 통일의 야망으로 인재를 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나라에서 온 한비는 총명하기는 하나 생각이 편향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를 등용하신다면 그는 한나라를 위할 뿐이지 결코 진나라를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상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등용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면 이는 후환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가 만일 한나라 재상에 오른다면 우리 진나라의 공격을 방해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오니 차라리 처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왕의 천하통일 구상은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진왕정은 전쟁의 정신이 팔려 이사의 말을 그저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적당히 잘 처리하라. 이에 이사가 기회가 왔다고 여겨 형리를 보내 한비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한비는 사약을 받자 크게 한탄했습니다. 형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진나라 왕을 한 번만 뵙게 해주시오. 그러면 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소. 한비는 이 위태로운 순간을 벗어날 길은 오직 진나라 왕을 뵙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리에게 간절히 하소연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럴 권한도 없고 형벌을 멈출 권한도 없소. 오로지 명령에 따라 일을 처리할 뿐이요. 이렇게 하여 한비는 이사의 모함으로 결국 진나라 운양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비가 죽고 1년이 지난 후에 하루는 진왕정이 우연히 한비가 떠올라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한나라에서 온 그 사신은 어찌 지내는가? 내 보고 싶으니 어서 들라 하라. 그러자 신하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폐하, 한비는 죽은 지 이미 오래되옵니다. 진왕정이 그 말을 듣자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신하 이사를 총애하였기에 그 까닭과 이유를 묻지 않은 것입니다. 태사공 사마천은 한비의 죽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비는 법률의 근거에 결단하고 시시비비를 밝혔다. 그러니 너무 각박하고 매정하여 은덕이 결핍되어 있었다. 조금이라도 도덕에 근거했다면 한비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나라는 전국 칠흥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이후 진나라에 편입되어 영청군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229년 진왕정 18년 대장군 왕전이 조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이때 장수 양나나와 강회가 호위했습니다. 대장군 왕전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각 부대는 열과 대오를 유지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무너지면 지는 것이다. 수천 수만의 새떼는 서로 부딪히지 않고 날아간다. 대열이 무너지면 아군끼리 서로 밟혀 죽이는 참혹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 질서정연하게 진군하라. 이때 조나라를 지키는 이는 이목 장군이었습니다. 왕전은 이목이 병법에 능하다는 걸 알고 일거에 몰아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조나라 군대가 빈틈을 보이면 바로 쳐들어갈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목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조나라 병사들은 목숨을 걸었으니 그 투지가 대단했습니다. 대치 상태가 길어지자 진나라 군대는 차츰 지쳐갔습니다. 이는 멀리서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조나라 병사들은 사기가 드높았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진나라가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왕전은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나라 군대와 직접 싸워서는 우리가 불리하다. 이전에 장군 황기가 용맹한 말을 믿고 돌진했다가 이목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 전략을 바꾸어야겠다. 이때 왕전은 공격 전술 대신에 조나라를 교란하는 이간책을 썼습니다. 조나라 유무왕이 총애하는 장군 곽계에게 몰래 첩자를 보내 많은 뇌물을 주었습니다. 곽계가 뜻하지 않은 뇌물을 받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는 것이요? 그러자 첩자가 말했습니다. 진나라 왕전 장군께서는 곽계 장군과 우호 교류하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맺고자 하는 뜻에서 전달하는 것이지 특별히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부탁이라면 이목이 전쟁을 명분 삼아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말을 퍼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목이 해임되고 곽계 장군께서 조나라 군대를 맡게 되면 우리 진나라 군대는 바로 물러갈 생각입니다. 다음날 곽계가 유무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이목이 진나라 군대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은밀히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운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서 이를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유무왕은 곽계의 말을 고지 믿고 그 자리에서 이목을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곽계의 부하인 조총을
대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조총이 군대를 인수하러 들어가자 이목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총이 이목을 강제로 체포했습니다. 이목은 바로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곽계의 부하 한창이 이목을 신문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아 전장에 나갔으면 충성을 다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한쪽 마음에 비수를 찬 것인가?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이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자 이목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 그건 진나라 왕전의 이간책이 분명하오. 한쪽 팔을 다쳐 거동도 불편한 내가 어찌 이런 몸으로 반역을 꾀한단 말이오. 하고는 자신의 다친 팔을 걷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창은 이미 각계로부터 판결을 전해받았기에 이목과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부터 그대에게 죽음을 내리라는 명을 받았다. 그러니 내 권한으로는 너를 사면할 수 없도다. 그러자 이목이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왕이 있는 북쪽을 향해 2번 절하고 이어 하늘을 우러르며 탄식했습니다. 아, 조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그러니 내가 살아서 치욕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도다. 하고는 칼로 목을 찔러 그 자리에서 자결했습니다. 이목이 죽었다는 소식에 진나라 왕전은 총공격을 명했습니다. 신임 대장군 조총은 군대 통솔 경험도 없고 병법도 알지 못했기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조나라가 천하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때 진왕정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조나라 한단으로 가서 어머니 집안과 원한을 가진 자들을 모조리 잡아 생매장했습니다. 진왕정 20년, 연나라 태자 단이 진왕정 암살을 기획했습니다. 이는 협객 형가를 시켜 진왕을 암살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암살은 실패했고 형가는 진왕정의 칼에 맞아 사지가 절단되어 죽었습니다. 진왕정은 연나라 공격을 명했고 태자단은 목이 잘렸고 연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전국시대 편에서 진나라 왕 살해 미수 사건으로 자세히 기술했습니다. 진왕정 22년, 위나라의 도읍 대량성은 높이가 7m에 이르는 견고한 성입니다. 성 안에는 진나라와의 전쟁에 대비하여 식량을 쌓아두었는데 10만 병사가 3년을 버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위나라 왕은 조나라 왕과 다르게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위나라 신하들 역시 왕을 따라서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심이 투철했습니다. 진나라의 첩자들이 아무리 뇌물로 구워 삶으려 해도 제대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왕과 신하가 똘똘 뭉쳐있다는 소식에 진나라 군대는 고심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위나라를 직접 공격해서는 도리어 우리 진나라 병사들이 다칠 뿐이다. 그러니 묘책을 찾아야 한다. 진나라 군대가 곧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위나라 왕은 태묘에서 제사를 올리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어 위나라 왕이 명했습니다. 청야 작업을 서둘러라. 청야란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들을 깨끗이 비워놓는다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적의 침입이 있을 때 백성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성 밖을 비워두었습니다. 이때 적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물품과 시설과 가옥 등을 불태웠습니다. 적의 전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자 위나라 대량성 밖 30리 주변은 모두 불태워져 허허 벌판으로 변했습니다. 반면에 위나라 성 안은 바삐 움직였습니다. 장인들과 백성들은 화살을 만드느라 분주했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 군대는 고심 끝에 직접 공격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는 위나라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면 아무래도 진나라의 손실도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장수가 솔깃한 보고를 했습니다. 장군, 위나라 대량성 옆에 큰 하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진나라 장군 왕부는 기막힌 꾀를 내었습니다.
그러면 하구의 물길을 틀어 대량성에 흘려 보내라. 진나라와 위나라의 대치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진나라 왕분이 드디어 총공격을 명했습니다. 하구의 뚝을 허물어라. 병사들은 대량성으로 진격하라. 하구의 뚝을 허물자 거대한 물줄기가 대량성을 뒤덮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대량은 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위나라 왕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진나라의 장수들은 용맹하기도 했으나 병법과 지략 또한 뛰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6나라가 진나라를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기원전 224년 진왕정 23년 진왕정은 이번에는 천하 통일을 위한 공격 목표를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어느 날 진왕정이 젊은 장군 이신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 생각에는 진나라 병사가 얼마쯤이면 초나라를 정벌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장군 이신이 대답했습니다. 병력 20만 정도면 초나라 정복이 충분합니다. 진왕정이 이번에는 대장군 왕전을 불러 물었습니다. 왕장군 생각에는 얼마의 병력이면 초나라를 점령할 수 있겠소? 왕전이 대답했습니다. 초나라 군대는 병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하원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만 병력은 있어야 초나라 정복이 가능합니다. 그 이하로 초나라 공격은 어렵습니다. 그러자 진왕정이 말했습니다. 왕장군은 이제 늙어서 겁쟁이가 됐구려. 젊은 장군 이신은 20만이면 충분하다고 했어. 그러니 이번 초나라 정벌은 이신에게 맡기리라. 그리하여 장군 이신이 20만 병력을 이끌고 초나라로 출병했습니다. 이때 대장군 왕전은 크게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껏 천하 5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았던가. 그런데 감히 저런 조무래기와 나를 비교하다니 왕이 너무하는 것 아닌가. 왕전은 그날부터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왕정은 왕전은 더는 쓸모가 없다고 여겨 찾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왕전은 장군 직위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시골 빈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조종 신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전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는 진나라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처량하게 되었도다. 한편 젊은 장군 이신은 처음 전투에서는 초나라를 손쉽게 이겼습니다. 하지만 초나라의 계략을 전혀 모르고 무조건 진격하려고만 했습니다. 이신은 자만에 빠졌습니다. 이런 기사라면 단시일 내에 초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신은 좌장 몽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초나라 왕을 사로잡는 일은 식은죽 먹기나 다름없다. 내일 당장이라도 우리가 공격하면 초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저녁은 축하의 잔을 들고 내일 초나라 도성으로 진격하자. 이신이 축하연을 열자 병사들은 마음껏 술을 마시며 미리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렇게 진나라 군대는 새벽까지 술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진나라 진영은 엉망이었고 경계 또한 허술했습니다. 그러자 이른 새벽에 초나라 군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돌격하라. 진나라 군대를 몰살시켜라. 싸움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초나라 군대의 기습 공격으로 진나라의 장수 7명이 목숨을 잃었고 군대는 사방으로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장군 이신 또한 허둥지둥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주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패전 소식을 들은 진왕정은 크게 노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초나라를 점령할 방안을 논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모두 장군 왕전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왕전은 병을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결국 진왕정이 직접 찾아가 설득했습니다. 내가 젊은 이신을 믿었더니 이런 망신을 당하고 말았소. 지금 초나라가 기세를 몰아 우리 진나라 쪽으로 다가온다고 하오. 그러니 왕장군이 진나라를 지켜줘야겠소. 몸이 불편하더라도 진나라와 과인을 버리지 마시오.
그러자 왕전이 말했습니다. 이 몸은 병들고 정신 또한 맑지 못하니 대왕께서는 다른 장군을 찾아 쓰십시오. 이에 진왕정이 다시 부탁했습니다. 이전 일은 나의 불찰이요. 내 장군에게 진나라 군대를 모두 맡길 것이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시오. 그러자 왕전이 대답했습니다. 대왕께서 부득이 소신을 쓰시겠다고 하면 초나라 정벌에는 60만 대군이 아니면 안 되옵니다. 진왕정이 말했습니다. 알겠소. 장군 말대로 하겠소. 그렇게 해서 드디어 왕전이 60만 대군을 거느리고 초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군대가 출정하는 날 진왕정은 몸소 국경 파상까지 전속 나왔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막 떠나려고 할 즈음에 왕전이 진왕정에게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대왕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한적한 시골에 전답과 정원이 딸린 저택을 하사해 주십시오. 저의 소원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진왕정이 대답했습니다. 장군은 어찌 그런 작은 일을 걱정하시오. 이기고 돌아오면 내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줄 것이오. 그러자 왕전이 말했습니다. 소신은 다른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저 전답과 정원이 딸린 작은 시골집 하나면 충분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진왕정이 이 말을 듣고 그만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이는 왕전이 욕심이 없고 소박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진나라 군대가 초나라 변경에 이르렀을 때 왕전은 부하를 보내 진왕정에게 아뢰었습니다. 소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한적한 시골에 전답과 정원이 딸린 작은 저택을 하사해 주십시오. 저의 소원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왕전의 이런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부하가 왕전에게 물었습니다. 대장군께서는 어찌 작은 일을 제차 왕에게 요청하시는 겁니까?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왕전이 말했습니다. 지금 진나라의 모든 군대가 내 손에 맡겨졌다. 그런데 내가 대군을 이끌고 출정하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겠다고 하면 신하들이 나를 의심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왕도 나를 의심할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왕의 불신을 받으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더라도 상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냐. 부하가 그 말을 듣자 이내 감복하고 말았습니다. 장군께서 늙은 나이임에도 대장군에 임명된 것은 참으로 처신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진나라 군대는 왕전의 명에 따라 초나라 성 앞에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왕전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초나라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출격할 생각을 말라. 진지만 굳게 지키도록 하라. 명을 어기는 자는 목을 베고 말 것이다. 그렇게 진나라 병사들은 진지 안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왕전이 부장들을 불러 명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초나라 모르게 조용히 공격을 준비하라. 마침 초나라는 왕전의 진나라 군대가 싸우려는 투지가 없다고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초나라는 공격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자신했습니다. 저녁 어둠을 틈타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초나라 군대가 진나라 진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전이 정군에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군은 지금 바로 진격한다. 나가서 초나라 군대를 무찌르라. 끝까지 쫓아가 도성을 함락시켜라. 진나라 군대가 사납게 달려들자 초나라 군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남쪽에서 접전을 벌였는데 진나라 병사들은 용감했고 초나라 병사들은 달아나기 바빴습니다. 왕전은 기세를 몰아 초나라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성을 함락시키고 초나라 왕 부추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초나라 장수 항현이 회하 남쪽에서 초나라 왕실의 후예인 창평군을 옹립하여 새로운 초나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초나라의 재건을 꿈꾼 것입니다. 기원전 223년 진나라 대장군 왕전이 장강을 건너 쳐들어가 창평군을 죽였습니다. 이어 항현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항현은 자결하여 장군의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항현은 이후 초안지의 주역 항우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로써 초나라가 천하에서 사라졌습니다. 왕전은 초나라의 모든 영토를 평정해 세 곳으로 나누어 진나라의 군현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왕전은 귀국하여 진왕정으로부터 많은 땅을 하사받아 여생을 안락하고 평온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후세 사람들은 왕전의 이런 행동을 명철 보신이라 평했습니다. 명철이란 사물의 이치에 밝다는 것이고 보신이란 몸을 편하고 안전하게 둔다는 뜻입니다. 똑똑하여 자기 몸을 잘 보존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상인에게는 이 말이 좋은 말이나 공직자에게는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마침내 진나라가 천하를 모두 평정하자 진왕정은 통일왕조 진시황제에 올랐습니다. 오늘 진시황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시황제의 통치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